네, 이번 시간에는 리그레션, 회귀 문제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귀 문제는 독립변수들을 통해서 예측한 값이 연속적인 숫자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종속변수가 디스크리트한 이산형이었죠. 근데 이번에 리그레션은 이제 종속변수가 컨티뉴어스한 연속적인 숫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와 이런 리그레션 문제들은 지도학습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셋에서 계속해서 이제 타겟이 어떤 컬럼인지를 지정을 해주고 있죠. 리그레션에서도 오버피팅과 언더피팅 문제는 당연히 존재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모든 머신러닝에서 생각을 해야 할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영상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실습과 함께 리그레션 모델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파이캐럿.클래시피케이션을 임포트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리그레션을 임포트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용할 셋은 다이아몬드 데이터셋인데요. 프로파일 true로 두면 전체적인 분석 결과도 함께 보여주게 됩니다. 총 6,000개의 데이터가 있고 데이터셋 안에 변수는 8개가 들어있고요. 빈 셀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복된 셀이 있고요. 뉴메릭한, 그러니까 컨티뉴어스한 컬럼이 2개가 있고 나머지는 다 카테고리컬 컬럼으로 보입니다. 캐럿 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상관관계가 높은 컬럼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컷은 5개의 카테고리로 이루어져 있네요. 컬럼도 역시 6개의 카테고리로 이루어져 있고 클래리티도 카테고리컬로 보입니다. 폴리시도 카테고리컬로 보이고 카테고리컬인데 상관관계가 높아 보이는 변수가 있네요. 사이메트리도 역시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가 있는 걸로 보이고요. 리포트도 그렇네요. 우리가 종속 변수로 설정할 이 프라이스를 보면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가 있는 것 같고 연속형 변수로 보이고 특정 부분에 데이터가 조금 치우쳐져 있는 형태로 보이네요. 네, 그래서 프라이스와 캐럿 웨이트가 굉장히 높은 선형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얼럴트를 보면 캐럿 웨이트와 프라이스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여기 보면 폴리시랑 리포트 같이 카테고리별 변수들도 서로 상관관계가 높은 모습을 보입니다. 네, 이렇게 변수를 파악해 보았고요. 이 데이터의 쉐입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제 6,000개 데이터에 8개 컬럼이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캐럿 웨이트와 프라이스는 뉴메리컬이고 나머지는 카테고리컬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EDA로 데이터 분석을 해보기 위해서 타겟을 프라이스로 두고 기본적인 셋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데이터 타입을 다시 맞춰주고 있고요. 이렇게 데이터 타입이 맞춰지면 EDA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클래시피케이션과는 또 EDA 모습이 살짝 다릅니다. 일단은 이 스캐터 플롯 같은 경우에는 캐럿 웨이트와 프라이스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연속형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캐럿 웨이트와 프라이스 사이를 플로팅을 해보면 이렇게 데이터가 선형 관계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각각 카테고리가 프라이스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면 컷일 경우에는 2일 때 가격이 가장 높았네요. 컬러 같은 경우에는 0번일 때, 카테고리가 0일 때 가장 높았고 클래리티는 확실히 0일 때 프라이스가 높게 나오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나머지는 큰 차이가 없고 컷과 컬러 그리고 클래리티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특정 카테고리에서 크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나머지 플롯들에서는 특별해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바로는 전반적으로 캐럿 웨이트가 가장 프라이스와 관련이 높은 걸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테스트 해볼 데이터를 분리를 해볼 텐데요. 6,000개로 데이터 양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프랙션을 트레이닝 데이터 쪽에 조금 더 많이 줘서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모델링에 사용하는 데이터가 5,400건, 테스트에 사용할 데이터가 600건 이렇게 나눠서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델링을 위한 셋업을 통해서 어떤 모델이 결과가 좋을지 한번 컴페어 모델스를 이용해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학습이 완료가 되었고 쭉 나오는 모델들을 비교를 해보면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봤던 모델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모델들도 있을 겁니다. 클래시피케이션하고 평가하는 메트릭도 많이 달라 보이고요. 그 범위도 차이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각각의 모델들이 어떤 모델들인지 간략하게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그레션 모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리니어, 리치, 라쏘 리그레션 모델들을 보시게 될 텐데요. 리니어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리니어, 선형 관계를 찾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입력 피처들 사이에 선형 상관관계를 찾아서 모델링을 하는 방법이고요. 여기에 보시면 만약에 변수가 이렇게 3개가 있을 때 종속 변수를 예측한다 라고 하면 3개인 3차원 공간에서 선형인 평면을 찾게 되겠죠. 리치와 라쏘, 엘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이 선형 상관관계를 갖는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제약식을 더해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잘 피팅이 되도록 하는 모델입니다. 이전에 클래시피케이션에서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리치 같은 경우에는 각 변수의 개수의 제곱을 더한 값에 제약을 가해서 일반화 성능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리치 같은 경우에는 L2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렇게 원형의 제약식이 있고 이게 데이터 포인트에 가장 잘 피팅된 영역이라면 이 L2 놈까지 범위를 확장해서 일반화 성능을 높이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라쏘 같은 경우에는 개수의 절대값을 더한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름모꼴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데이터 포인트에서 범위를 확장해서 일반화 성능을 끌어올리게 되고요. 엘라스틱넷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제약을 모두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각각 얼마나 적용을 할지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통해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놨기 때문에 이런 특이한 모양을 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원리는 마찬가지로 데이터 포인트로부터 범위를 확장해 가면서 일반화 성능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베이지안 리치라는 방법도 있는데요. 각 피처의 선형 개수를 베이지안 룰을 통해 정규 분포로부터 확률적으로 결정을 하는 모델입니다. 여기 데이터에서 보이는 이 부분들이 각각의 변수가 될 텐데요. 그러니까 이 변수의 개수가 있고 이 변수의 개수가 있고 이제 각각의 개수들이 있을 텐데 그 개수의 값을 정규 분포로부터 확률적으로 결정을 한다는 의미인데요. 베이지안 룰을 통해서 결정을 하는 이 방법에 왜 리치라는 이름이 붙었는가 하면 리치 리그레션은 오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수를 결정을 합니다. 이 위에서 설명을 드린 것과 같죠. 근데 이 베이지안 리치 리그레션은 정답이 나올 확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수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약간 두 가지 방법의 차이가 있지만 결국은 이 두 가지 리치 리그레션과 베이지안 리치 리그레션이 수학적으로 동일한 형태를 보인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 베이지안 리그레션 방법에 리치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여기 학습 결과에서 보시면 이 베이지안 리치와 리치 리그레션이 거의 비슷한 결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시다 보면 리스트 앵글 리그레션이나 라쏘 리스트 앵글 리그레션, 앵글이 들어갔죠. 이 모델들은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의 관계를 찾는 과정에서 이 각도를 고려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는데요. 간단하게 이 모델이 어떻게 학습을 해 나가는지를 살펴보시면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러니까 단계가 있는 거죠. 각각의 단계마다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피처를 골라서 그 피처 쪽으로 점진적으로 리그레션 모델을 선택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살펴보면 먼저 x1이라는 피처가 있었고 그 다음 피처로 이제 x2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초반에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x1 쪽으로 모델이 생성이 되었을 거고 x1과 x2의 개수를 이제 조정을 하기 위해서 x2의 각도를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x2와 y1과의 각도가 x2와 y2의 각도보다 같거나 작아질 때까지
이 선을 이동을 시키게 되고 딱 그 조건에 맞으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뮤0에서 뮤1까지 특정 값만큼 스테이지 와이즈 방식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여기만큼 이제 x2를 평행 이동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맨 처음에 x1만 고려했던 이 y1에서 이제 그 다음 스텝으로 x2를 고려한 선형 모델이 생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x3라는 변수가 들어오게 되면 앞의 방법을 반복을 해서 새로운 선형을 찾고요. 그 다음에 또 x4를 이용해서 또 찾고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리그레션 모델을 생성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그때그때 가장 중요한 피처를 선택을 하기 때문에 피처 수가 많은 데이터셋에서 사용하기 좋은 모델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진 피처는 8개였고 피처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데다가 그 캐러 웨이트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리스트 앵글 리그레션의 성능이 오히려 더미 모델보다도 좋지 않았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라쏘가 붙었는데요. 이 라쏘 리스트 앵글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이 각각의 리그레션을 구할 때 라쏘를 사용을 해서 구현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익숙하게 접하는 K-Nearest Neighbors 모델로도 이제 리그레션을 할 수가 있는데요.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별표를 주변으로 3개를 탐색을 했더니 3개가 원형이더라. 그래서 3대 0이니까 이 별표에 있는 데이터 포인트는 동그라미일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었죠. 근데 리그레션에서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 포인트에서 여기는 50이고 여기는 55고 여기는 51이네. 그러니까 이 3개의 평균을 통해서 값을 추정해야겠다 라고 판단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모델이더라도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를 추정하고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수치를 추정하는 방법인 거를 KNN에서 명확하게 보실 수가 있겠죠. 이 양상불 모델 같은 경우에는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백인과 부스팅 방식으로 대부분 트리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방식들이었죠. 트리는 분류에서 많이 사용이 되지만 리그레션에서도 좋은 성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대신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것은 맞고요. 이 조건 끝에 있는 값이 클래스 넘버가 아니라 이런 숫자가 되게 됩니다. 대신 이렇게 분류 경계가 축의 직각으로 생기는 것은 이 트리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동일하고요. 우리가 카테고리컬 변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캣부스트가 좋은 성능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허버 리글래서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허버 리글래서 같은 경우에는 에러가 특정 값보다 작을 때 그리고 클 때를 나누어서 다른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 건데요. 만약에 에러가 특정 값보다 작으면 이렇게 L2 제곱 형태의 값을 주고요. 에러가 특정 값보다 클 때는 L1 이렇게 직선 형태를 주게 됩니다. L2와 L1의 차이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이게 L2 원형의 모양을 띠게 되고 이게 L1 이렇게 마름모 모양을 띠게 됩니다. 이 사이의 값을 조정해 가면서 에러 값을 취하기 때문에 이렇게 곡선으로 미분 가능한 형태의 모양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미분 가능한 형태가 나온다는 것은 에러가 가장 작아지는 점을 찾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이 허버 리그레서 같은 경우에는 에러가 작을 때는 이 L2 방식을 취해서 미분이 불가능한 이 L1 곡선의 단점을 극복을 하고 에러가 클 때는 이 L1을 선택을 해서 아웃라이어, 그러니까 에러가 너무 컸을 때 값이 튀는 것을 방지를 해서 이상치의 강한 모델을 생성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특이한 이름의 모델을 볼 수가 있는데 패시브 어그레시브 리그레서라고 해서 말 그대로 소극적인 것과 공격적인 것을 동시에 취하는 모델인데요. 이 모델은 일단 온라인 러닝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큰 데이터를 이렇게 미니 배치로 몇 개로 쪼개가지고 한 번에 하나씩, 한 번에 한 데이터 세트씩 학습을 하는 알고리즘인데요. 만약에 다음 데이터 셋을 올렸을 때, 그러니까 다음 미니 배치를 올렸을 때 예측이 맞을 때에는 모델에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패시브, 소극적인 거고요. 예측이 맞지 않을 때에는 모델에 변화를 줘서 공격적, 어그레시브 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는 거죠. 또 여기에 orthogonal matching pursuit 이라는 모델도 있는데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많이 쓰이는 모델은 아닌데 이제 지속적으로 상관관계가 높은 피처들을 찾으면서 업데이트해 나가는 모델이다
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리그레션에서 사용되는 모델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 모델들을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지 이 평가 지표들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그레션에서 가장 기본으로 사용되는 메트릭이죠. 민 앱솔루트 에러, 오차의 절대값의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측 모델이 있으면 이 예측값과 실제값과의 차이가 있겠죠? 이 부분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플러스가 될 수도 있는데 절대값을 취해서 모두 다 양수로서 오차의 양을 보는 그런 메트릭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걸 기본으로 해서 이제 나머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민 스퀘어드 에러 같은 경우에는 이 MAE, 이 각각의 값을 제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사각형 형태의 오차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MSE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오차의 제곱을 하기 때문에 오차가 큰 경우에는 그 큰 값을 더 크게 반영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럼 RMSE 같은 경우에는 이 MSE로 반영을 하다 보면 이 큰 값이 너무 크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숫자가 굉장히 커지는, 그러니까 오차의 값이 굉장히 커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값에 루트를 씌워서 다시 원래의 오차값과 비슷하게 만드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살펴보면 MAE와 비교했을 때 MSE는 굉장히 큰 값을 가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 다시 루트를 씌운 RMSE 값은 이렇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RMSE 값은 MAE보다는 좀 더 크게 되죠. 여기에 이제 민 앱솔루트 퍼센테이지 에러라는 에러도 있는데요. 실제 값 중 오차가 차지하는 퍼센트 값의 평균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이 사이의 값만 따졌다면, 실제 값과 예측값 사이의 차이만 따졌다면 이 MAPE 같은 경우에는 이 예측값 중에 오차가 차지하는 퍼센트 값을 구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RMSLE라는 값도 있는데요. 여기에서 특별한 거는 이 로그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보통 이런 평가지표들에서 로그가 들어가면 스케일을 조절해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숫자 10과 숫자 1000을 비교해보면 차이는 990이 될 테고 비율은 100배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양쪽 값에 미치 10인 로그를 씌워봤다라고 하면 로그 10의 10은 1이 되고 로그 10의 1000은 3이 될 거기 때문에 그 차이는 2로 줄어들고 배수는 3배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그를 반영을 해주면 스케일을 좀 줄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실제 값에 로그를 씌운 값과 예측 값에 로그를 씌운 값으로 RMSE를 계산한 게 RMSL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방금 예로 드린 10과 1000의 예시처럼 실제 값과 예측 값 차이에 많이 민감하지 않게 되고 실제 값과 예측 값의 비율을 반영하는 경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RMSE를 보면 이렇게 약간 비율의 형태를 띠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R2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R2는 실제 값의 분산 대비 예측 값 분산의 비율입니다. 예측 모델과 실제 모델의 분포가 얼마나 비슷하냐를 보는 지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지표는 이전에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봤던 많은 매트릭들과 비슷하게 1일 경우에 예측 모델과 실제 모델이 완벽하게 일치하게 됩니다. 이 리그레션에서 R2를 제외한 다른 매트릭들은 작을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차의 크기를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을수록 좋아요. 근데 이 R2 같은 경우에는 실제와 얼마나 일치하는가를 보기 때문에 1에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R2는 지금 순서를 보시면 R2는 1에 가까울수록 숫자가 클수록 좋고요. 나머지는 숫자가 작을수록 좋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